4월 7일 파이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개월 차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이요. 통칭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귀결됩니다. 객체 지향이요. 오늘 내용들은 전체가 전부 다 일종의 이론 수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량이나 그런 것 아니면 이제 내용 면에서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재미가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엔 그래도 뭐가 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괜찮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격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들은 이제 2개월 차 수업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개월 차에서는 이제 오늘 내용, 그리고 2개월 차의 첫 번째 수업까지가 약간 좀 이론적인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보는 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느낌인지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거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요 단원에서는 클래스하고 객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객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꽤 많이 등장을 했는데 클래스라는 용어는 오늘 처음 나왔어요.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해서 클래스랑 객체를 구별하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접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해 들어갈게요.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건요,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일종의 유행이라는 얘기죠. 객체라고 하는 용어를 사전적 의미로 풀어본다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을 뜻해요. 이 사물을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한다는 게 사실 좀 되게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용어를 제 나름대로 다시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그 정의가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다, 이렇게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객체라는 걸 구성하는 건요, 데이터하고 기능이에요. 이때 데이터는 변수로 표현되는데, 특별히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변수들을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로서 표현을 해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와 함수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다만 얘네들이 객체로 묶였을 때 부르는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클래스를 알아보죠. 클래스는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예요. 보통 공장에서 설계도가 하나 있으면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을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의 클래스가 있으면은 똑같은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객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뭐가 보이는 느낌이 아니실 거예요. 제가 요 PPT 뒷부분에서 확실히 요 말을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더 가보죠. 이거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하나의 설계도를 클래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클래스가 있으면 똑같은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똑같은 변수, 뭐 체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동 속도, 그리고 방어력, 그 다음에 공격력, 데미지 퍼 세컨드라고 해서 보통 공격력을 DPS라고 불러요. 이런 변수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 함수죠. 이동하다, 공격하다,
뭐 이런 식의 기능들을 전부 갖고 있어요. 같은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들이라서 전부 똑같은 특성과 기능을 갖는데 독립적으로 동작해요. 얘를 공격한다고 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죽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체력만 독립적으로 깎이지 다른 객체들의 체력이 같이 깎이진 않거든요. 이게 객체 지향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화면이에요. 다들 이 게임을 아시죠? 보통 첫 페이지에서는 저게 뭔 말이지 싶다가 이 그림 딱 보시면 이제 눈이 갑자기 밝아지세요. 자, 개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죠. 변수하고 함수를 그룹화하기 위한 블록이에요.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먼저 명시하시고요. 클래스 이름을 뒤에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콜론을 써서 블록을 명시하시면 되고요. 멤버 변수를 정의하고 값을 넣습니다.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멤버 변수는 이제 이렇게 값을 처음 명시함과 동시에 할당할 수 있고요. 나중에 객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이 안에 넣으시면 되는데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함수들은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값을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작성할 때는 멤버 변수만 포함하는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함수만 포함하는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고 멤버 변수와 함수를 같이 포함하는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건 저렇게 이제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객체라는 걸 만드는데요. 함수 호출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클래스 이름 괄호 열고 닫고 그렇게 해서 반환되는 거를 담으면 이 변수를 특별히 객체라고 하는데 이 객체는요.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기능,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를 얘한테 부여받습니다. 그렇게 부여된 기능은 점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요. 변수를 출력하는 객체점 멤버 변수. 뭐 다른 변수에 복사할 때는 객체점 멤버 변수를 다른 데다 넣어라. 아니면 요거 없고 이렇게 해서 값을 대입할 수도 있고요. 메서드 호출할 때는 객체점 메서드 이름.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코드 형태죠. 자, 멤버 변수만 포함하는 클래스입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변수들을 그룹화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저 아이디, 이메일, 폰 3개를 담는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넣었어요. 클래스 이름은 대체로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멤버 클래스의 객체를 멤1이라고 만들면 얘한테 전 페이지에서 준비한 이 3개의 변수가 모두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멤1.user-id, 이메일, 폰 이런 식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값을 대입한다거나 출력한다거나. 이것만 놓고 보면은 변수를 그룹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값을 만들면요.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멤1이 갖고 있는 내용을 다른 걸로 변경한 다음에 출력을 해본 거고요. 클래스의 객체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그럼 이 멤2라고 하는 얘도 안에 똑같은 구조를 가져요. 하지만 들어가는 내용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멤1과 구조는 같지만 내용물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번엔 메서드입니다.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만들 땐요. 반드시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거를 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메서드를 호출할 때 셀프에 적합한 값을 전달해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쟤는 그냥 깍두기예요. 자, 계산 기능을 갖는 클래스 CALC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sum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그 안에 넣었어요. XY 파라미터를 받아서 더해서 리턴합니다. 자, 그럼 이제 CALC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면 C1한테
sum이라는 함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c1.sum 해서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만들어도 이 c2도 sum이라고 하는 객체를 부여받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sum을 호출할 때마다 매번 객체를 만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뭐 c1.sum 한 다음에 뭐 5하고 10을 줬다. 또 c1.sum 하면서 마이너스 1과 2를 줬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특이사항은 sum을 호출할 때 셀프에 해당하는 값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깍두기예요. 그러면 저 깍두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어떤 집 안에 구성원을 이야기할 때 구성원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면 이 구성원을 부를 때 우리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뭐뭐 이런 식으로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단순히 파라미터 더해서 반환하고 빼서 리턴하는 건데 올에서 셀프.플러스라고 하면은 셀프 뒤에 있는 이 기능을 같은 클래스 안에서 찾아요. 우리 플러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이너스. 우리 집에 속해 있는 구성원을 실행시킬 때는 셀프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얘를 부르는 거고 얘를 부르는 거죠. 자, 진짜 만들어 볼게요. CALC를 정의하면서 플러스 XY 받아서 더해서 리턴, 마이너스는 XY 받아서 빼서 리턴. 자, 올 XY를 받았어요. 이거를 셀프.플러스한테 던집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가서 X와 Y를 더한 결과값을 반환하겠죠?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도 한번 불러요.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을 쓸 때는 셀프 점이 앞에 붙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A와 B라는 값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개 값을 튜플로 묶어서 리턴했습니다. CALC의 객체 마이를 만들어요. 마이점 플러스, 마이점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각각 이렇게 호출해서 플러스는 30, 마이너스는 50의 값을 반환받을 테니까 출력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 활용하는 실습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학습 정리부터 가죠. 객체는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라고 했어요. 자, 객체는 데이터와 기능으로 구성되고요. 데이터는 변수, 기능은 함수로 표현합니다. 객체 안에 포함되는 변수를 특별히 멤버 변수라고 하고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작성해야 되고요. 메서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파라미터를 정의해야 되는데 메서드를 호출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아요. 다만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자원을 호출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객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멤버 변수, 메서드, 클래스, 내장 함수. 클래스라는 거 안에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넣어서 정의하면 이 클래스를 활성화시키는 게 객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장 함수는 객체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모든 메서드에 명시되어야 되며 객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의 파라미터, 셀프였죠.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객체 이름 뒤에 오는 특수 문자. 자, 어떤 객체가 있고 잘 나가다 갑자기 점 나오면 왼쪽 게 무조건 객체다라고 강조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객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점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하기까지 살펴봤어요. 20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자, 오늘 예제는 이론적인 특성이 되게 강한데 되게 중요한 예제예요. 꼭 각자 잘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분까지 실습하기에는 조금 이게 일단은 뭐 50분까지 실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원래 시간이 그렇게 쪼개지니까요. 7시 50분에 뵐게요. 자, 이번엔 이제 생성자라고 불리우는 특수한 형태의 함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전에 멤버 변수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요. 그리고 생성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클래스에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가 공존할 경우에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가 공유하는 전역 변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를 다른 이름으로 전역 변수라고도 해요. 클래스 안에서 선언된 변수고요. 클래스 블록 범위 안에서 유효합니다. 반면에 지역 변수는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예요. 그래서 메서드 블록을 빠져나갈지 못합니다. 메서드에서 정의하는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자, 메서드 안에서 멤버 변수에 접근해 볼게요. 이때도 이제 셀프가 쓰입니다. 클래스에 속한 메서드가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는 셀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 멤버 변수를 왜 전역 변수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클래스 안에 모든 메서드가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이 변수는 모든 메서드 안에서 식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파라미터나 메서드 안에서 최초로 생성된 변수는 그 메서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일반적인 코드 흐름 한번 볼게요. 유저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모든 기능들이 이 U 안에 부여가 되는 건데 u.setUserID라고 하면서 helloworld라는 값을 전달하면 이게 이렇게 파라미터로 들어가겠죠? 자, 이 파라미터를 setUserID 안에서는 이거를 이제 self.userID한테 복사를 했어요. self.userID는 클래스 레벨에서 만들어진 멤버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helloworld라는 값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제 helloworld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턴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서 u.getUserID라고 호출하면서 리턴되는 값을 변수에다 복사를 했는데 getUserID는 self.useID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끌어다가 반환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helloworld라고 저장되어 있던 값이 다시 리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변수에다 값 직접 넣으면 되지 이렇게 뭐하러 값을 뺑뺑이 돌리느냐라고 하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들을 얘기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멤버 변수를 모든 메서드 간에 공유하기 때문에 코드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변수 값의 흐름에만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자,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또 정의하면서 유저네임은 non, 이메일도 non 이렇게 변수를 만듭니다. 조인, 가입을 하려면은 이름과 이메일을 넣어줘야 되죠. 파라미터로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이렇게 전달을 해요. 전달된 값을 self.username에 복사하고 이메일도 self.email에 저장을 합니다. viewinfo라는 메서드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전부 끌어다가 일괄 출력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서 조인에다가 값을 전달해요. 이 값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자, 전달된 값은 다시 멤버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이름과 이메일이 변수들에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iewinfo로 호출하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끌어다가 출력을 하는 거죠. sel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하면
그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다. 일단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성자라고 불리우는 특수한 형태의 함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생성자는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함수입니다. 메서드와 함수는 같은 용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생성자의 특성은요, 값을 리턴하지 않고요. 생성자의 이름은 언더바 앞뒤로 2개 이니트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앞뒤에 언더바가 2개씩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자,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서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함수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특성 때문에 객체가 생성될 때 그 객체의 특성, 즉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생성자에서 멤버 변수 초기화하면 클래스 블록에서 멤버 변수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성자에서 self.name, self.age라고 하면서 값을 뭔가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은 요 위치에서 안 만들어도 돼요. 자, 코드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왼쪽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 거보다 오른쪽 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면 클래스 안에 변수가 만들어지면은 이 변수는 객체가 만들건 안 만들건 그냥 무조건 메모리상에 상주하는 건데, 생성자 안에서 변수를 만들라는 거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만 이 변수를 메모리에 생성시키는 거라서 메모리 효율성 면에서 훨씬 좋은 거예요. 유저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니트 앞뒤로 언더바 2개씩 해서 생성자를 만듭니다. 생성자는 이름이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클래스에 속한 변수 값을 초기화하는 용도로 쓴다고 했어요. self.username과 self.email한테 각각 값을 넣어놓고 say hello를 호출하면, 자, 이렇게 만드는 순간 멤버 변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위에 따로 안 적어놨어도. self.username, self.email을 이 포맷 함수 써서 치환자에다 적용한 후에 출력합니다. 생성자가 실행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블록에선 객체를 만들기만 했어요. 객체를 만든과 동시에 이 언더바 2개 이니트, 이 생성자 함수는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 출력문이 표시가 됐죠. 그럼 멤버 변수 안에 변수 값들이 이렇게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say 호출하면은 내용이 출력됩니다. 자, 생성자도 메서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 파라미터 값을 멤버 변수에 복사시킬 수가 있어요. 생성자의 파라미터가 정의되면 객체 생성할 때 파라미터를 이렇게 세팅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생성자라는 걸 만들면 결과적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축약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오늘 봤었던 클래스가 이런 형태였죠. 멤버 변수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F1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name과 age를 설정하기 위해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코드를 2줄씩 씁니다. 새로운 객체 만들면 또 토탈 3줄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객체를 100개 만든다라고 하면은 객체 하나당 3줄씩이니까 총 300라인의 코딩을 해야 돼요. 근데 생성자라는 게 존재한다면 객체 만들 때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함으로 인해서 name과 age를 설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왼쪽 거랑 비교했을 때 왼쪽 거는 객체 만들고 변수에 값 넣는데 3줄까지 들어왔는데 얘는 달랑 한 줄이면 끝나요. 100개 객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얘는 그대로 한 100줄이면 끝나는데 왼쪽 거는 300줄이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건 코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발자들의 온갖 노하우가 집약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유저네임과 이메일이라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유저 인포 클래스 안에 넣습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된 내용을 멤버 변수에 복사했고요. 그 값들을 뽑아다가 형식 맞춰서 출력을 했습니다. 유저 인포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서 생성자 파라미터 주면 유인포라는 객체 안에 이 두 개의 변수가 설정이 될 거고요. 그걸 출력했을 때 객체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들이 출력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코드 양이 줄어요. 처음에 조금 이렇게 한번 데이터가 뺑뺑이 도는 것 같지만 어떤 객체가 표현해야 될 멤버 변수가 있다면 그 멤버 변수의 개수만큼 파라미터를 정의하시고 파라미터를 통해서 멤버 변수를 만드세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코드를 굉장히 많이 생략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응용이에요. 유닛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요. 이름, 체력, 공격력 3개를 파라미터로 봤습니다. 셀프.name에다가 이름을 복사하고 셀프.hp에다가 체력, 그 다음에 셀프.dps는 공격력.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쭉 출력을 해봤고요. 무브와 어택이라는 메서드 2개를 더 지정합니다. 무브는 이동할 대상을 지정해주면 여기서 설정된 셀프.name 누구누구가 포지션 어디까지 이동합니다. 어택도 마찬가지로요. 누구누구가 누구를 공격합니다. 파라미터 설정해서요. 그리고 전달하는 공격력 데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게요. U1은 이름, U2도 이름, 그 다음에 체력과 공격력 지정합니다. 이런 거 2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U3와 U4도 이렇게 객체를 만듭니다. 이런 거 2개씩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U1하고 U3를 적 본진 쪽으로 이동시키고 U1과 U3를 적 본진을 어택시킵니다. 공격시키고요. U2와 U4는 적 멀티 쪽으로 이동시키고 또 적 멀티를 공격시킵니다. 이렇게 호출하면은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이 자료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메서드 안에서 초기화되는 변수나 메서드 파라미터는 메서드 블록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변수의 역할을 합니다.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한 메서드고요. 이름이 앞뒤 언더바 2개 이니트로 고정되어 있고요. 생성자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생성자도 메서드의 한 일종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고요. 이 파라미터를 활용하면은 객체를 생성하면서 멤버 변수의 초기 값을 직접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중 모든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는 변수 파라미터 메서드 안에서 초기화되면서 멤버 변수 반복문을 위해 초기화된 변수. 멤버 변수였죠. 객체가 생성된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는 이름이 생성자였습니다. 생성자의 이름은 언더바 2개 붙고 이니트였죠. 자, 정답이고요. 자, 생성자에 대해서 이제 실습 진행할 건데요. 이제 강의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제가 설명하는 양보다 실습하시는 양이 더 늘기는 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트레이닝도 되셔서 손도 좀 빨라지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시 15분인데요. 제가 3교시는 10분만 땡겨서 할게요. 4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5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자, 파트 26입니다. 정보온닉과 프로퍼티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내용 진행할게요.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정보온닉이 뭔지 먼저 좀 같이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객체 자원을 이제 은닉이라는 걸 구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라는 게 뭔지 이해하고 은닉된 자원에 대한 프로퍼티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보온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보온닉이 적용되는 형태를 이제 캡슐화라고 하는데요. 객체 지향 언어적 요소, 그러니까 문법이에요. 문법을 활용해서 객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객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멤버 변수를 뜻해요. 자, 쉽게 말하면 멤버 변수나 메서드가 객체에 노출되지 않고 은닉되도록 설정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객체를 사용하는 측의 실수로 인한 기능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래스의 일부를 숨기는 겁니다.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멤버 변수가 객체를 통해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코드 보안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객체에 잘못된 데이터가 저장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KOR과 ENG라고 하는 멤버 변수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점수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객체에 대입되는 변수가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출력하면은 국어 점수는 마이너스 50, 영어 점수는 12,345점이 돼요. 근데 프로그래밍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런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변수 선언하고 값을 대입한 건데 문제될 거 없죠.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고전적인 캡슐화 방법은요. 메서드의 파라미터를 쓰는 거예요. 멤버 변수가 있을 때 객체를 통해서 이 멤버 변수의 값을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set 뭐뭐뭐 이렇게 붙은 함수를 통해서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파라미터로 값을 전달했는데 이 파라미터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강제로 0으로 세팅하고 100보다 클 때는 강제로 100으로 세팅해서 이 KUR을 멤버 변수에 넣어라 라고 해서 그 객체가 요구하는 범위를 벗어난 값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방어 코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set eng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값을 집어넣으면은 잘못된 데이터가 전달됐을 때 std.kur은 0점, std.eng는 100점이라고 값을 보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이렇게 다짜고짜 멤버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거를 딱히 막을 방법은 없죠. 자, 이럴 때 이제 접근 한정자라는 걸 써서 멤버 변수를 숨겨버립니다. 멤버 변수나 메서드의 이름 앞에 언더바 1개 혹은 언더바 2개를 적용하면은 객체를 통한 접근이 제한됩니다. 언더바를 안 붙이는 거를 퍼블릭이라고 해요. 이 퍼블릭은 객체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 상태고요. 변수명이나 메서드 이름 앞에 언더바를 1개씩 붙이면은 프로텍티드라고 하는데 같은 패키지 안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서로 다른 패키지는 접근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패키지는 나중에 따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형태는 전부 다 같은 패키지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변수의 값을 직접 넣는 게 가능한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언더바가 2개씩 붙는 거는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객체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나중에 그 자손 클래스한테 상속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언더바 2개가 붙어 있는 변수들은 딱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시입니다. 객체를 통해 프라이빗으로 정의한 멤버 변수. 생성자가 있어요. 셀프.a는 100, 셀프.언더바 1개의 100은 200, 셀프.언더바 3의 c는 300. 얘가 프라이빗이고 얘가 이제 은닉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헬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h.a를 출력해라. 정상 출력됩니다. h.언더바 b를 출력해라. 정상 출력됩니다. h.언더바 2개 c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에러나요. 객체 밖에서 언더바 2개 c가 붙어있는 이 멤버 변수를 인식을 못해요. 헬로가 언더바 2개 c, 이 c라는 어트리뷰트를 갖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죠. 객체를 통해서 얘를 인식을 못해요. 자, 저렇게 변수를 은닉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쓰지도 못할 변수를 뭐하러 만들겠어요? 자, 은닉된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별도로 요구됩니다. 멤버 변수가 은닉된 형태로 선언되면 프로그램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 사라져요. 그래서 메서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메서드를 getter, setter라고 합니다. 은닉된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려고 만든 메서드고요. getter는 값을 리턴하는 용도고, setter는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용도입니다. 얘네들은 작성 규칙에 네이밍 규칙이 좀 있어요. get, set이라는 접두사 뒤에 변수 이름을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인 형태로 명시를 해요. 언더바 2개 네임이면은 get name, setter는 set name,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죠. getter는 값을 리턴하는 게 목적이니까 별도의 파라미터는 없고요. setter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 값을 넣는 게 목적이니까 파라미터를 요구합니다. 자, 그럼 이제 getter, setter를 직접 구현해 볼게요. 자, int, name, point 파라미터로 받은 걸 이렇게 넣도록 했고요. getName은 이 self.name을 리턴하는 용도고, setName은 파라미터로 들어온 걸 멤버 변수에 복사해서 넣는 용도예요.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하면 파라미터로 전달된 게 올바른 값인가를 한번 점검하는 루틴을 거친 다음에 복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면, 자, 여기 네임은 김민수, 마이너스 1, 2, 3은 포인트에 들어가겠죠? 여기서도 별도의 그 어떤 방어 루틴은 없기 때문에 생성자를 통해서 변수를 넣을 때도 잘못된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섹터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넣으면 120이 들어갔을 때 밸류가 100보다 크니까 강제로 100으로 바꿔라 라고 해서 올바른 값이 들어가도록 한번 보정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자, getter, setter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살펴본 getter, setter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저 getter, setter를 좀 더 세련되게 바꿨는데 그걸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getter, setter를 변수처럼 쓰게끔 하는 기법인데요. 클래스의 getter하고 setter를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써서 gettering setter를 하나로 묶어서 어떤 이름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퍼티 이름을 통해서 얘네들을 간접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프로퍼티를 쓸 때는 객체점 프로퍼티 이름하고서 값을 그냥 변수처럼 대입하세요. 이게 변수의 대입 같지만 실제로는 세터 메서드로 호출하는 게 되고요. 프로퍼티 이름으로 값을 그냥 쓰세요. 출력을 하건 연산에 사용하건. 이렇게 하면은 getter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값을 리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는 사용 방법은 변수처럼 쓰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건 함수가 돼요. 자, 이제 코드가 좀 점점 늘어나죠. 자, init self.setName 파라미터로 받은 요 name이라는 변수를 이 setName한테 던졌어요. 변수를 여기서 만들죠. 자, 그 다음에 dps 얘를 self.setDPS한테 보냅니다. 여기로 보낸 거죠. 값의 범위를 측정해 갖고 멤버 변수의 값을 복사합니다. 자, 각각의 값을 리턴하는 getter 메서드들도 존재하고요. 자, 이렇게 getter setter를 준비하면 프로퍼티라고 하는 내장 함수한테 getter와 setter를 묶어서 name이라는 이름으로 할애를 해요. 멤버 변수 이름은 언더바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dps들도 프로퍼티라고 하는 함수로 getter, setter 순서로 묶어서 dps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자, move는 self.name 누구누구가 포지션 어디까지 이동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self. 그냥 name이에요. getName도 아니고 언더바 두 개가 붙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self.name은 얘를 호출한 거예요. 얘를 변수처럼 사용하면은 연결된 getter 함수가 발동하면서 멤버 변수를 리턴 받는 겁니다. 어택 공격할 대상을 지정했을 때 self.name 누구누구가 어택을 공격합니다. 타겟을 공격합니다. 데미지 DPS 출력하죠. 그럼 이것도 self.name이라고 했으니까 이 name을 통해서 getter 함수를 호출해 갖고 값을 전달받는 거고요. self.dps도 연결되어 있는 getter를 통해서 이 멤버 변수, 이 메서드가 값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프로토스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요. P1 name에다가 질럿 1호라고 대입합니다. 그럼 이 name이라는 이름은 프로퍼티잖아요. 그럼 질럿 1호라고 하는 이 값은 세터 메서드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질럿 1호라는 문자열이 일로 들어오는 거죠. 마치 변수처럼 사용했지만 이거를 함수처럼 쓸 수 그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DPS한테 50을 주면 같은 방식으로 set DPS 1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변수값의 대입이 아니라 적절성을 검사하는 루틴을 거친 후에 값을 저장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p1.name과 p1.dps를 누구누구의 공격력은 어디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러면 이 name과 dps를 출력하라라고 하는 것도 getName을 통해서 값을 전달받고 getDPS를 통해서 값을 전달받아요. p1.move 그럼 여기서 self.name으로 호출하니까 getName을 통해서 값을 리턴 받는 거고요. p1.attack self.name과 self.dps니까 마찬가지로
getter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전달받아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되게 웃겨요. 프로퍼티라고 묶으면 이 name과 dps를 마치 변수처럼 쓰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거는 그 뒤에 있는 getter, setter 메서드들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자, 다소 좀 복잡하죠. 그래서 파이썬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데코레이터라는 거는 함수를 받아서 명령을 추가하고 이걸 다시 함수 형태로 반환하는 건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골뱅이 프로퍼티 그러면서 프로퍼티 이름을 명시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셀프.멤버 변수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프로퍼티 이름 .setter 파라미터 받은 걸 여기다 넣어라. 생성자에서 들어온 변수는 self.property한테 값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게 setter를 실행해서 멤버 변수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봤던 코드를 좀 추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클래스 이름만 바꿔서 아까랑 동일한 기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골뱅이 프로퍼티 네임 이거는 셀프. 언더바 두 개 네임이라는 멤버 변수를 리턴하는 getter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임, 이 네임에 대해서 setter 파라미터로 받은 거를 self.name이라는 멤버 변수에 넣어라. 이게 setter죠. 자, 그럼 이제 생성자에서 name을 받아서 self.name한테 값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게 멤버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섹터를 호출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name이라는 값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dps도 만들었고 이제 move와 print 아까랑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테란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서 name한테 질럿 1호 근데 테란에 질럿이 없기는 해요. 테란에 질럿 1호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 전달된 변수 값이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멤버 변수의 값이 저장되고 dps에다가 50을 주면은 이게 섹터로 전달돼서 멤버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move와 attack을 호출하면 self.name 이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 getter를 통해서 값을 리턴 받고요. 마찬가지로 self.dps라고 하면은 프로퍼티를 통해서 값을 반환받는 거죠. 흐름이 다소 복잡한데요. 파이썬 문법 중에 가장 모던한 형태예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하고 비교하면은 되게 구문 축약이 많이 돼 있어서 훨씬 깔끔한 느낌은 많이 나요. 파이썬에서 굉장히 고급 문법이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는 객체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코드 보안을 이유로 지향합니다.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정의하는 메서드를 getter setter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특히 데코레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getter setter를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는 표현법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getter를 정의하기 위한 데코레이터 골뱅이 getter, 골뱅이 프로퍼티, 골뱅이 네임, 골뱅이 밸류 골뱅이 프로퍼티였습니다. getter와 setter 메서드가 프로퍼티로 동작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역할하는 내장 함수 이거는 프로퍼티라는 함수였죠. 얘가 나온 다음에 데코레이터가 좀 나중에 나온 거예요. 자, getter의 역할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저장, 파라미터를 출력, 파라미터의 적절성 검사, 멤버 변수를 출력. 자, 요건 지금 보니까 문제 답이 없네요. 리턴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적절한 답이 없습니다. 네. 문제가 여기 바뀌어 있네요. 섹터의 역할이라 볼 수 없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저장,
파라미터의 적절성 검사, 파라미터 리턴, 파라미터 출력. 세터는 파라미터를 멤버한테 저장하고 파라미터의 적절성을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리턴은 게터였죠. 출력 기능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단원답게 실습량이 좀 많습니다. 다른 예제들하고 다르게 설명량에 비해서 실습량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거까지 마무리해서 우리 최종 이야기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실습이 마무리 되시는 대로 수업은 이제 마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요거 실습량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잡고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면 40분 정도, 40분, 45분까지는 충분히 이제 남은 수업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격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뭐 먼저 줌 접속 종료하신 후에 실습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실습 마무리 되는 대로 이제 수업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첫째 달 수업 내용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개월차 시작할 때 그때 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인사는 미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